친윤들이 원내 쿠데타를 노린다. 이미 추경 원내대표는 사임을 표기했고요. 12일 또 쿠데타예요? 네. 또 그러네요. 제목이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났는데 12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일단 한동훈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8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당의 비상 상황으로 규정이 되고 비대위를 꾸리도록 당원 당규가 돼 있는데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물론 야당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자체도 뭉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혹시 윤희석 대변인님은 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 제가 어제 김준일 평론가랑 방송을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확인했다 이게 아니라 예.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시도가 있다. 근데 바로 이제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당원 당규가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포함해서 5 중에 4명이 사퇴하는 순간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3명이고 지금 친한과 친윤의 대립이 굉장히 크다고 할 경우에는 수적으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친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지도부를 무너뜨리기가 되게 쉬워요. 지금 친윤이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이렇게 3명이죠. 그 다음에 친한이 장동혁, 진종호, 예, 김종혁. 김종혁은 이제 저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명직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요. 선출직 5명. 예. 한 명만 동조를 해서 사퇴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탄핵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장동혁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난주 얘기죠. 예. 첫 탄핵 표결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탄핵안 둘 중에 하나라도 가결이 되면 나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의총에서 그 얘기를 했죠. 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런 얘기들이 돈 거예요.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도 본인은 탄핵에 반대라고는 했지만 사퇴 얘기까지는 안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상상력이 막 더해지겠죠. 예. 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더해지는 거죠. 이 기사는 굉장히 그 합쳐서 쓴 기사인데 윤 대통령의 하야를 무한정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를 계속 밀어서 내후년이죠. 1년 6개월 정도 후에 있을 지방선거 때와 대선을 맞추자는 명분으로 밀고 들어가요. 예.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자치단체장들이에요. 홍준표 시장도 될 수 있고 오세훈 시장도 될 수 있고 뭐 그 외에 그분들이 출마하기가 용이해요. 미리 사퇴 안 해도 준비도 되니까.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 바로 맞췄다는 프리미엄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조기 대선 일어나면 대선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기사를 쓴 걸로 보여요.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런 당내 분위기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있고. 접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런 의도 때문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지도부가 정말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기사가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미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핵심은 한동훈 지도부가 대단히 위태롭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처지가 정말 위태롭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게 되고 나머지 친윤들은 친윤 3명이 사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손쉬운 일일 수 있으니 그러면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진다. 그러면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이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서 또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서 이 상황을 탄핵 안 시키는 걸로 몰고 간다면 밀고 가는 거죠, 계속. 그 이유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희 곧 원내대표 선출 다시 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진들은 거의 권성동 의원으로 중진을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백불도 막 나와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목요일날 이제 예를 선출이 돼요. 아마 중진들이 밀면 원내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현재로서. 그럼 원내대표 권성동, 김상훈 의장은 그냥 유임.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추경 원내대표가 바뀐 상태에서. 근데 거기서 지도부가 무너져.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일부 초선이 누가 뭐라고 하든 또는 한동훈 대표가 뭐 질서인 퇴진에 뭘 얘기하든 한동훈 대표도 물론 탄핵에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든 국민의힘은 나몰라라고 밀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친윤 1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도부와 그때 이제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라고 예. 여러 차례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좋았어요. 예. 비상 불법 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단호하게 국민과 막아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예를 들어서 탄핵을 같이 갔어야죠. 예. 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지지에 확 올라갔을 텐데 쭉 빼고 야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지경까지 이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위기는요. 지금 용산도 있지만 그분이 이제 워낙 이제 내란죄의 피해자니까 정치적으로는 한동훈입니다. 이제 이 풍전등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앞서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이 얘기해 준 듯 물론 그건 윤희석 대변인님 뜻이 아니고 이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친윤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 기획할 경우를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도는 건 사실이고 예. 기사화까지 됐고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의 영역이긴 한데 예. 이런 기사가 나오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하면 기사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쓴 네. 건데 지금 당내 이 이후까지도 지금 생각한 그런 포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가능성을 거다. 얘기한 거고. 저는 그걸 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을 뿐이고요. 예. 근데 만일 사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일부 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까지 연계해서 임기단축 결연을 하다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당연히 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받죠. 지금 이럴 당장도 때입니까?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예. 그게 왜 불안해요? 이 차원이 아니라 1년 반을 하겠다는 게 저희가 다수당도 아니고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내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윤석 대변인은 이거는 뭐 많이 연속되는 오늘 거라. 보수 언론 봐보세요. 기사 칼럼 보면 한동훈 당신이 지금 당대표 자격 있냐? 말이 그렇게 가벼워서 어떡하냐? 당신이 전국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예. 그런 비판이 많잖아요. 이것도 참 한동훈 대표로서는 뼈 아픈 거죠. 당내에 내 세력이 없어. 예.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도가 점점 확 떨어졌어.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 투사적인 이미지 이것도 훼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여권이라는 권력 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정치하냐고.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신이라도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이라는 사실 전대미문. 제가 전대미문은 건 45년 만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너무 흐지부지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친윤은 본인들의 어떤 차기 대선을 노린 또는 입지 이런 것만 노리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14일에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할 표결에 올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쯤인가요? 내일쯤 원래 발의를 해야 이게 네.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발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 보고를 하죠. 예. 네, 보고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이거는 다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아마 표결엔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요. 이번엔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뭐 안 들어오면은 더 이상 지역구에서 배치 달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상황일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높고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상황은 다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앞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자면 두 가지가 저는 이번 불법기업에서 예. 큰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의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대통령과 야합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탄핵의 부결. 그 부분은 다시는 본인이 지금 집에 가서 생각하면 이불킥 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도 어느 순간에 정치를 하면서 주화인마에 빠지지 않았었을까. 어떤 권력에 취하면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지는구나 라는 게 한덕수 총리와 둘이 나란히 있어서 예. 대국민 담화를 했던 그 장면. 저는 그 두 가지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실기를 했다. 복구하기.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나는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정치적 내공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하나의 스타일, 이 스타일로 팬덤도 가져갔었고 그런 이미지를 구축했는데 이번에 대응하면서 그런 스타일이라는 상징 자산을 많이 까먹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도 정치 경험이 좀 일천하고 주위에 보면은 정치적인 경험과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대미문의 이 사태를 당대표로서 수습해야 되는 그 상황이 본인 스스로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단어 선택 문장 하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고 본인은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우리나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은 왜 말이 달라지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 하나 있을 것 같아. 예. 짧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이라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오해받을 처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국민이 뜻하는 바라는 대로 있어서의 온전하게 따라가겠다. 죄송하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수가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좀 절절하고 진심 어린 어떤 메시지를 날린다면 다시 불씨는 살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조금 많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예. 지금이라도 이제 어차피 14일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했으니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친윤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게 이제 명확한 거고 근데 지금은 자꾸 비슷해져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건데 그럼 뭐 결심을 해서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해서 같이 뜻을 할 수 있는 의원들과 함께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따를 의원이 별로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당 대표라는 권한과 국민적인 차기 지도자로서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따르는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을 맡겨보니까 깜이 아니로구나. 그 부분이 제일 뼈아플 것 같아요. 일단 깜이 지난번에 언제죠?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원래 전날에는 탄핵을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직무집행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게 이제 친한계 의원들하고도 전혀 상의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돌아섰다. 지금 장 소장님 말씀 제가 뭐 다른 거는 뭐 제가 반박할 건 없고요. 그냥 하나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따를 의원이 없다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한계가 몇 명이었는데 이제는 뭐 없다라든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같이 하려는 그런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예. 다만 그 안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서로 의견이 예, 분분하다. 이견이 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예,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예를 들어 뭐 탄핵으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임기 단축이나 또는 하야, 질서임 퇴진 의견이 분분하다는 예, 말씀을 그런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핵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주위를 떠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 뭐 가장 측근이라고 불렸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탄핵되면 내가 최고위원직을 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시급한 직무집행정지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뭐 그 정도 얘기를 한 바가 근데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선택이 맞죠. 자기네들이 배출한 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탄핵 당했지만 우리는 당대표직 최고위원직 계속 유지할래요. 이것도 무책임한 거죠. 그건 무책임한데 그러니까 내가 최고위원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 만약에 탄핵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당시 의총 분위기는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계속 말씀했듯이 장동혁이 한동훈 대표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장동혁으로 인해서 한동훈 지도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장동혁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만 확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8표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여러 방안으로 살펴봤고 또 그리고 그러면 일단 그것과 별개로 시급하게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구속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